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3월 15일 토요 경마 뉴스 방송 예상입니다. 자, 어제 금요 경마는요, 제주 일경주 1~3차로 출발을 했는데, 부산 일경주가 첫 번째 승부 경주였죠. 제가 1번 막 김혜선의 미주리 챔프를 자신했던 경주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4번이 워낙 강추로 팔리는 가운데 미주리 챔프가 뭐 거의 잘못하면 깜빡이 될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배당이 배팅 매력이 메리트가 좀 없다. 4번이 일단 유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도 별로고 또 주로 파악도 해야 되고 해서 참고 일반 경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강도를 낮춰서 아쉬웠습니다만은 의외로 미주리 캠프가 발주가 좀 좋지가 못했고 선행을 못 가고 중후까지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또 추입으로 선정해주면서 김혜성 기수가 잘 타고 우승을 해줬죠. 그래서 1번, 3번 1사를 지력으로 왔지만 13 고배당 쌍식이 82.5배, 복식이 39.7배 제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경주 부산 일경주 승부 강도를 낮췄지만은 제대로 적중을 했고요. 이어진 제주 이경주도 7번 고배당으로 노리고 갔던 7번마 웅진용 요렇게 지금 동그라미 하나 당구장 하나 잡힌 고배당 마필인데 현장 확인하고 고배당 추러 놓고 때렸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초강바람이 불고 뭐 소스가 강력하게 나온 것 같아요. 초강바람이 불고 인기마와는 뭐 열 몇 배밖에 안 되고 배당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찌 됐든 굴하지 않고 칠 놓고 승부를 했는데 현장에서 1번이 강바람이 불고 인기 1위로 팔렸죠. 그런데 저는 7 놓고 아예 2번 그리고 4번, 5번, 6번 네 방을 동등으로 때려라. 그래서 5번과 오면서 7번, 5번 쌍식이 40.5배였고요. 복식이 22.2배. 요 인기도에 비한다면은 훨씬 더 나오죠. 한 더블은 나와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제대로 또 적중을 했습니다. 3번은 인기 1등마 1번이 3차하면서 43.2배였죠. 그래서 초반에 부산 1경주와 제주 2경주에서 좋은 배당 제대로 적중으로 출발을 잘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부산 이경주가 두 번째 승부 경주였죠. 종합지 딱 한 군데 잡히는 김혜선의 5번마 로이로이를 1순위로 노리고 간 승부였습니다. 결론은 인기 1위마 8번이 오면서 8번, 5번으로 복식이 33.2배가 나왔죠. 그리고 깜빠이로 팔린 스투카 8번, 2번이 깜빠이로 팔렸죠. 스투카가 3차를 하면서 3복은 50.9배 고배당이었습니다. 어찌됐든 1순위 고배당 승마 5번마 로이로이가 왔는데 아쉽게도 제가 2번도 날리고 8번도 날리고 모두 날리고 5 놓고 고배당으로 11번 11번 선제를 노렸고요. 다른 고배당마 7번 9번 등을 노렸는데 역시 모준호나 건우차는 기수 부족으로 못 왔고 김혜선이가 잘 타고 고배당을 와줬고요. 50일 맞고는 2사책에 그치고 말았죠. 그래서 이경주 승부는 고배당 1순위 승부마 김혜선이가 왔는데 그걸 인기 1등만을 안 보는 바람에 놓쳐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부산 승경주도 대단히 아쉬운 경주였는데요. 승부로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승부 고심한 경기로서 추적 관리 고배당마 3번마 닥터카라를 노렸던 승부였습니다. 자, 선분마 닥터카라 현장에서 마필 상태도 좋아가지고 축으로 놓고 승부를 하셔라 추천해 드렸는데요. 요걸 손 놓고 인기 1등마 1번마 챔프소니 그리고 12번마 바벨 모모 두 마리 인기마 두 마리 두 방에 또 4번마 인디고스트가 상태가 좋았습니다. 4번마 인디고스트까지 잘 노렸습니다. 3번마 닥터카라를 놓고 잘 노렸는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닥터카라가 선입으로 선행을 못 갔죠. 일본이 선행 가고 선행을 못 가고 선입으로 내측 펜스로 주행을 했는데 아쉬운 것은 만약에 요 닥터카라가 김혜성 기수가 탔더라면 왔을 겁니다. 김혜선 기수가 탔으면 왔을 건데 이성재 기수가 어제 부산경마장이 내축주로가 정상인 것 같았죠. 그런데 아무리 정상이라 하더라도 펜스에 붙으면 안 됩니다.
펜스에서 떨어져서 타야 되는데 그런데 김에서는 들어온 말들 내측으로 들어온 말들 잘 보시면은요. 내측으로 오다가 최대한 또 종반에는 떨어져서 펜스에서 떨어져서 타면서 외곽으로 빼 가지고 끈기를 보이고 이겼던 겁니다. 그렇게 탔더라면은 닥터카라가 무조건 우승도 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 들어오다가 막판에 제 예상에서 주로 발주대에서 상태가 좋았던 10번마 피노파워가 우승을 하면서 배당이 나왔죠. 피노파워가 우승을 했고 또 노렸던 인디고스트 4번마 그리고 12번마 바벨모아 세 마리가 날라오면서 이들에 이어서 막판에 잡히고 아쉽게 사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번, 4번, 12번으로 들어오는 그림이었는데 닥터카라 너무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이성재가 김혜선처럼 잘 타고 대가리로 왔더라면은 또 저 결과가 또 달라지죠. 그래서 어찌됐든 요 저는 어제 경주 중에 요 부산 삼경주 초고배당 닥터카라 고배당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부산 사경주가 또 승부 경주였죠. 승부를 승부 경주는 아니고 단통에 삼복으로 노렸는데 곤조하라 2차까지 왔죠. 그래서 삼복만 적중 8.7배였습니다. 그리고 제주 오경주는 온리 단통 저배당 적중이었고요. 그리고 부산 오경주가 메인 승부였는데요. 자, 노렸던 승부마는 배당 복병 맞춤 고배당 기레마 바로 6번마 김혜선의 라운더 레전드였습니다. 그런데 라운더 레전드가 직전에 1800에서 뛰었던 복귀상 세게 노렸던 것인데 막판에는 그야말로 강바람이 불고 결국은 인기 1등마 10번마 크리솔 리어로와 깜빠이로 팔렸습니다. 그죠? 저는 크리솔 리어로 날렸죠. 안 본다. 바치기나 고려하셔라. 믿을 수 없다 날렸는데 라운더 레전드 놓고 보다 큰 배당 고배당으로 승부를 들어가는데 깜빡이로 팔리더니만은 기대보다 못하게 4위에 그쳤습니다. 그죠? 전개가 좀 생각보다 처지면서 전개가 생각보다 안 나왔고 4위에 그쳤고 1번, 2번으로 1번, 2번, 4번으로 들어왔죠. 자, 그래서 요 메인 승부를 또 틀려서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육경주는 승부로 때렸죠. 유일한 제주의 승부 경주. 그런데 승부마 6번마 황금기, 6번마 황금기가 아쉽게 승리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선복승만 15배. 배당이 괜찮긴 했습니다만은 선복승만 15배 적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승부로 7경주, 8경주를 기대를 했었는데요. 부산 6경주 같은 경우는 1번마 고배당마 썬더페리를 노렸는데 늦발이었죠. 늦발하고 진로가 막히고 끌리고 제대로 못 타줬고 또 부산 7경주 부산 7경주는 1800경주 1번마 글로벌 위크 선행 가서 돌기를 기대하고 승부로 때린 건데 요것도 아쉽게 늦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번과 선행 경합을 하고 선행을 나서려고 했으나 늦발하고 치고 나오면서 선행을 못 가고 결국은 선행을 뺏기고 부족했죠. 만약에 선행을 정상 발전해서 갔으면은 제가 볼 때는 왔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 7경도 늦발 때문에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산 8경주는 고배당 승부마 12번마 마가리타가 선전해서 3위에 그쳤죠. 정말 의외로 윈닝. 이거는 정말 상태 예상 상태 때깔도 별로였고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왔는지. 자, 그래서 어제는 초반에 괜찮았습니다만 후반이 좀 아쉬웠다. 기대보다 못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이제 잘해야죠. 토요 경마에서 그야말로 시원하게 좀 이겨야 되겠는데, 자, 오늘도 제주와 서울 모두 철저하게 분석 잘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데요. 자, 지난주에도 제주경마는 이 토요일 날 배당이 아주 잘 나왔고 거의 전경주 접전하면서 잘했는데 오늘은 제주경마가 조금 어제도 중저 배당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중저 배당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는 서울 일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 어썸 킹과 5번 퀀텀 K 두 마리가 보다 인기가 좋지만은 1번, 6번, 8번까지 다섯 마리가 상당히 혼전으로 팔릴 겁니다. 자, 그러나 충마를 자신하는 경주인데요. 바로 2번마 오썸 퀸입니다. 자, 이 마필은요, 데뷔전 때 전혀 인기가 없었습니다. 종합집 백판이었고, 현장에서도 인기 9위로 팔렸죠. 그런데 당시에 인기 1 위마가 10 번마였는데요. 10 번마도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냉정하게 잘 살피고 갔는데 오성킨이 인기 꼴찌로 팔렸지만 잠재력이 있다고 봤던 마필인데 현장에서 마필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두 명의 관리연이 잡고 마필 상태가 아주 좋았고요. 또 우승했던 7 번마도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 다른 말까지 해서 10 번마를 놓고 일단은 네 방 마필 상태만 보고 1번 오송 킹과 7번 더스틴을 비롯해서 10 넣고 1, 4, 6, 7 네 방으로 추천해 드리면서 제가 현장 예상에서는 아 10 번도 장담 못한다. 10 번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고배당을 노리실 분들은 1467 사박절 한번 노려보시라 했는데 10 번이 빠져버리고 7번 1 번으로 오면서 복식이 168.8배 쌍식이 416배가 나왔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오성 퀸이 직전 경주 시에 1번 게이트였는데요. 초반에 선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모래를 맞은 게 아니라 다른 말이 앞으로 찔러 들어오면서 밀리자 저는 모래를 맞아서 처음에는 모래를 맞아서 처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개가 쳐들면서 후미로 쳐집니다. 쭉 쳐집니다. 그러더면은 다시 제어를 하고 추진을 해 주니까 또 모래를 맞으면서도 따라 붙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직선주로 해서 따라 붙어 가지고 뚫고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고배당을 냈던 겁니다. 즉 데뷔전 때 모래 때문에 그렇게 뛴 게 아니고 다른 말에게 좀 적응이 안 돼 가지고 처졌다가 다시 능력을 보였던 것인데 한마디로 "능력이 상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경주인 만큼 데뷔전 경험도 있는 만큼 그렇게 뭐 다른 말 때문에 놀라거나 뭐 주춤거리거나 이런 일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충분히 모래를 맞고도 뛰는 마필이고 충분히 순발력도 지닌 마필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주 2번 게이트에서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번마 오썸 퀸이고요. 능력 축으로 믿어주는 마필이 바로 2번마 오썸 퀸입니다. 자, 그런데 5번 막 퀀텀 K도 데뷔전 5 위에 그쳤습니다마는 약간 충돌 발주하고 취입하는 끈기가 충분히 양호했고 그 정도면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극도로 부진한 유승환이가 문제죠. 여기에 신마 6 번마 화이트 칼라와 문세영 기승하고 있는 8 번마 청룡기호는 둘이 같이 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두 마리 모두 양호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화이트 칼라가 조금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두 마리 모두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1 번마 보디 체크는 데뷔전 부진해 가지고 저는 전혀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의외로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왜 인기가 좋은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마도 조교시의 상위군 마표를 앞서는 걸음을 보여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아니면은 선행마가 없다고 주행 검사 때 선행 같다고 인기를 모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 됐든 데뷔전 때는 인기도 없었고 약간 충돌하면서 발주가 좋지가 못했고 그러면서 단독 걸지로 처진 후에 추입하는 걸음은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마필이 데뷔전 때 비록 발주가 좋지 못한 가운데 꼴찌로 단독 꼴찌로 쳐져 가지고 못 뛰었지만은 예시랑 마필 상태는 충분히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고 추천을 해 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발주 늦바람 가운데 꼴찌에서 "취입은 좋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인데요. 설명드렸듯이 선행은 뭐 외곽에 화이트 칼라라든가 청룡 기운이 선입으로 선행으로 전개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앞에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기록으로 보면은 결코 빠른 선행력들이 아니죠. 때문에 1 번마 보디 체크가 선행 가면은 충분히 선행 선입으로 돌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어쨌거나 뭐 1 번이 오든 5 번이 오든 6 번이 오든 8 번이 오든 축으로 자신하고 가는 마필은 2 번마 오성킨입니다.
자, 그래서 2번마 옷성킨 놓고 현장 잘 살피고 꼬랑지만 잘 잡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일경주입니다. 승마는 밀어줍니다. 능력 승마는 밀어주는 경주. 800m입니다. 800m. 자, 바로 5번마 천년강자죠. 주행검사 선행으로 대차로 1등으로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능력적으로 믿어주면 됩니다. 꼬랑지 후차기 관건인데요. 일단은 3번마 아라리오가 유력합니다. 데뷔전에서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요. 꼴찌로 쳐져가지고 추입하는 탄력 걸음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데뷔전에는 꼴찌로 쳐져서 9번 게이트에서 정면을 타고 꼴찌에서 추입하는 탄력은 좋았는데 이번에는 조교사가 직접 강조교로 무장을 하고 나오는 가운데 게이트가 3번으로 유리하고요. 주행검사 때 선입으로 잘 타고 좋은 모습으로 통과했던 문현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때문에 데뷔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선전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마 아라리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5번마 천년강자를 축으로 놓고 5-3 한 방이 주력입니다. 한편 외곽의 10번마 영웅우상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직전에 일본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1분 06초 1호 기록이 좋아서 인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직전에 선행 가서 그렇게 뛰었지만 그 이전에는 잘 뛴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선행 갑니까? 제가 볼 땐 선행 못 가죠. 천년강자가 워낙에 좋은 능력마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선행 못 가고요. 안쪽에 있는 바로 안쪽에 있는 미드 engine 도 선행력이 좋죠. 그래서 영웅 우상은 저는 안 보는 마필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미드 engine 선행 후에 지구력 부족을 보였는데 발주 연습 여러 번 하고 출전을 해서 혹시나 하는 정도인데 너무 인기가 좋죠. 배팅 매력이 없고요. 지존 강호가 인기가 덜한데 지존 강호 지난 9월 달에 2차 입상을 했던 능력이면 일격 가능성이 있죠. 휴양하고 나옵니다. 17주 만에 휴양하고 나오는 지존 강호 일격 가능성. 은빛 강자나 10만 대 어느 천년 강자가 주행 검사를 치르면서 착차는 났지만은 충분히 선입으로 양호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번마 사랑바람. 사랑바람도 주행 검사 때 몰고 오긴 했지만은 걸음이 충분히 양호해서 일격 가능성은 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제주 일경주는 5번을 축으로 밀어주는 가운데 무조건 3번이 주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종강호, 은빛강자, 사랑바람 등을 살펴서 반칙이든 반주력이든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인기마가 있죠. 문학 파이터 데뷔전 때 제가 자신했고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 선정하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문학 파이터 인기 1등인 가운데 레이스 로즈 문세영 타서 인기가 좋고요. 운주 타임 11번으로 불리한데 역시 데뷔전 때 제가 선전을 기대하고 노렸는데 아니 데뷔전이 아니라 직전 경주 시에 그런데 10번으로 게이츠가 불리해서 전개가 어려운 가운데 아쉽게 3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능력으로는 됩니다. 능력으로는 레이스 로즈보다는 운주 타임이 더 낫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도 11번으로 분리해서 전개가 문제입니다. 전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자, 그런 가운데 뭐 복병으로 뭐 어퍼핸드 직전에 선전해서 많이 팔리는데 레이스 로즈를 이겼죠 직전에. 그러나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해서 쉽지 않을 겁니다. 레이스 로즈는 그래도 문세영이가 타서 이번에는 어퍼핸드는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고요. 자, 안쪽에 손을 내밀어는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선행 경합하고 약간 오버페이스 그러고 지구력 부족을 보였는데 1200 통과 시점까지는 이번 경기에 충분히 통할 만한 걸음을 보여줬고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인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저는 2번마 손을 내밀어와 6번마 문학 파이터 두 마리를 세게 봅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도 지구력 부족을 보였던 마필로서 역시 믿음을 가지기는 좀 그렇고요. 문학 파이터는 불안 요인이 한 가지 있는데요.
데뷔전 때는 무난하게 발주를 잘 나와서 선전을 했습니다마는 주행검사 시에는 발주가 좀 불안했던 마필이죠. 그래서 이런 마필이 또 강하게 인기를 모을 때 실전에서 또 난데없이 늑발하면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발주가 늑발해서 빠질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승부마는 누구냐? 종합지하에 당구장 아니고 세모표 딱 한 군데 잡혀 있는데요. 바로 5번마 벌교 박강굴이라는 마표입니다. 자, 이 벌교 박강굴이 전전 경주시에 이번 경주 운주 타임과 같이 뛰었죠. 그런데 운주 타임은 10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좀 어려웠고요. 벌교 박강굴이 5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쏘고 나갑니다. 당시에 어퍼핸드도 있었죠. 자, 그런데 선행을 쏘고 나가서 지구력 부족으로 죽었죠. 그리고는 직전에는 9번 게이트에 조제로가 타고 나왔는데 9번 게이트에서 직전 경주시에 2월 15일 경주시에 선행을 못 가고 외곽으로 선두 경합을 벌이고 지구력 부족으로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선행 못 가고 선행 경합하고 죽긴 했지만은 2월 15일 주로 2월 15일 주로 해서 주로 빠르기 6이었죠. 그 주로 해서 선행 못 가고 선행 경합하고 죽었던 기록이 1분 18초 0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 경주 인기 1위마 문학 파이터가 같은 2월 15일 날 선전 입상한 기록이 1분 17초 4입니다. 얘는 벌교 박강구는 18초 0, 불과 0.6초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0.6초 차이면은 한 3마신 차이죠. 3마신. 그런데 직전에 선행을 못 갔던 것이죠. 그런데 선행을 가면은 충분히 문학 파이트를 이길 수 있는 걸음을 보일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문학 파이터가 발주가 좀 좋지가 못해서 주춤 발주라도 한다면은 전개가 만만치가 않죠. 2번도 선행력이 좋고 5번도 있고 또 3번 맛 스위트송도 있고 이런 마필들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전개가 어려우면 충분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벌교 박강굴이 이번엔 다시 전정 경주 선행 갔던 조인권이가 타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인권 기수가 강조교, 전에 없는 강조교로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고 이 조교 씨의 걸음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볼 때는 5번 게이트인데요. 충분히 안쪽에 손을 내밀어가 있고 또 3번 마 잠재력이 있는 스위트송도 있고 합니다만은 충분히 선행을 쏠 수가 있다. 만약에 손을 내밀어가 선행 가서 돌면은 직전처럼 손을 내밀어 외곽으로 선두 경합 선입으로 타도 이번에는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직전의 전력만으로도 인기 1위와 문화파이터와 불과 손마신 차이였는데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벌교 박강굴이 이번 경주 선행이든 선입이든 무조건 돌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고배당마 5번마 벌교 박강굴을 놓고 때리는 첫 번째 고배당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3번마 스위트송이라는 마필도 인기가 없습니다만 데뷔전 때 인기 1등으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11번의 불리함 속에서도 인기 1위까지 팔렸는데 예의상 모습과 상태는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나 11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전개 고전하고 꼴등으로 부진했는데요. 인기 1등으로 팔렸던 이유가 있는 거죠. 주행검사 시에 선행으로 양호하게 통과를 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말씀드렸듯이 예시장 모습과 상태가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스위트송도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5번, 3번으로 온다면은 상당히 고해당이겠죠. 자, 어쨌든 저는 5번마 벌교 박강구를 놓고 때리는 승부로서 일단은 5 놓고 2번, 6번, 5 놓고 2번, 6번 두 방을 보고 있고요. 상태 봐서 7번이든 11번이든 받치기 고려를 합니다. 7이나 11은 받치기 고려. 또 고배당으로 3번도 상태가 좋으면 13, 53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자, 5번마 벌교 박강구를 놓고 때리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 중에 유일하게 승부로 노리는 경주이자 금주 제주 경마의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 경주는요. 제가 마패 경마 풀어쓰기 예상에서도 말씀을 전혀 안 드린 그런 고배당 추적 관리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이다. 자신 있다. 무조건이다라는 판단하에 오늘의 금주 제주 경마의 메인 승부 무조건 고배당 추가로 놓고 때리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고배당 노리는 고배당 승부가 놓고 인기만 모나파크 또 정정당당 또 탐라비상 세 방이 기본이 되겠고요. 고배당을 만 놓고 다른 마필과 더욱더 큰 고배당까지도 상태 보고 더욱더 큰 고배당까지 노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추적 관리 고배당마 무조건 자신하고 때리는 금주의 제주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다음은 서울 삼경주입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의 고배당 승부 경주입니다. 올머리 2번마 청룡의 칼, 강하게 팔리는 깜빡이로 팔리는 문세영의 3번마 겨울장미, 다음으로 6번 스터닝 스텝, 라운더 캐비아, 8번 하이크라운 이런 마필들이 인기만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죠. 자, 일단 강추로 팔리는 청룡의 칼은 2번으로 게이트도 유리하고요. 순발력도 있고 보이진 능력상 1분 23초 정도 1300 1분 23초 정도 뛸 수 있는 마필로서 그 정도면은 통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유력합니다. 그러나 올머리 강추로 믿을 정도로 월등한 능력만은 아닙니다. 자, 그런 건데 문세영의 겨울 장미는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선입으로 나오다가 모래를 맞자 중후미로 처지고 추입 끊기는 양호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4차가 됐는데 모래를 안 맞는다면은 선행이든 선입이든 모래를 안 맞으면은 나은 능력을 보일 수가 있는 마필이죠.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직전의 기록이 너무 뒤집니다. 때문에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직전에 모래 맞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문세영 기수가 2번이 선행 가면은 뭐 선입으로 갈 거고 아니면은 아예 강공으로 몰아서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모래를 안 맞게 탈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검증이 필요하다. 과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스터닝 스텝은 직전에 1분 16초로 2차 입상을 했는데요. 발주 시에 하체를 충돌받아서 주춤하기도 했던 점도 있고 주로가 더 무거웠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승부 가능합니다. 라운더 캐비아는 직전 경주 전력 정도로 큰 길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크라운은 직전에 늦바라고 꼴찌에서 부진했는데 이전에 잘 뛰었던 능력이면 충분히 이번 경기에 능력으로 3번도 2번도 이기러 갈 수 있는 마필이죠. 때문에 오히려 하이 크라운이 더 낫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뭐 2-3이 오든 뭐 오는 2-6이 오든 2-8이 오든 배당은 없죠. 2가 빠져야 배당이죠. 2가 빠져야. 그런데 아무래도 유력하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 가능마가 3마리가 있습니다. 우선 1번마 조이천한데요. 직전 경주 시에 1분 31초 8을 뛰었고요. 1300 통과는 1분 24초 1. 그죠? 그런데 2월 16일이니까 거의 뭐 청룡의 칼과 같은 주로 빠르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러면은 직전의 기록을 놓고 생각을 해 본다면은 청룡의 칼과 비교를 했을 때 한 0.8초, 0.8초 정도 지지는 전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번마 조이천하가 게이트가 1번으로 유리한데요. 기본 순발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조이천하는요. 4전 동안 체중 변동이 없죠. 1kg 찌거나 1kg 빠지거나 체중 변동이 없는데 항상 배가 부른 마필입니다. 즉 너무 배가 불러 가지고 지금 그거밖에 못 뛰고 있는 건데 만약에 마체중이 한 10kg 마이너스 10 정도 빠져서 나온다면은 세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마체중이 한 10kg 빠져서 나온다면은 청룡의 칼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조이천합니다. 때문에 체중과 상태를 보고 조이천하는 마체중 한 10kg 정도 빠져나오면 세게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직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흥행 돌풍이 조금 잡혀 있는데 잠재력 발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종합집 백판입니다만 10번마 원더풀 엠비라는 마필이 있는데 직전 경주 무거운 줄에서 10번 게이트로 분리했고요. 제어하고 중위권에서 끌리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추입으로 부족했지만은 충분히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됐던 마필이고요. 직전에 무거운 줄에서 그런 전개라고도 1분 24초 중반은 뛰었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코지가 직접 조교를 하고 강조기로 준비하고 나와 가지고 10 번으로 불리합니다마는 사전째 잠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고배당 가능마가 10 번마 원더풀 엠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보다 더 기대하고 노리는 고배당 승부마가 있는데요. 바로 11 번마 골든 메이커입니다. 자, 이마피는 지난 12월 달에 완전 늑발, 발주고착으로 완전 늑발하고 안 보이고 대차로 꼴찌를 했죠. 그래 가지고 주행 검사를 두 번을 지정을 받고 주행 검사를 쉬고 두 번을 받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 경주도 늑발하고 꼴찌 부진, 또 그 이전에도 후미 부족, 네 번의 경주를 모두 부족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2월 13일 날 재검 시에 이클립스 블랙 대사리, 특히 대사리랑 같이 뛰었던 경주입니다. 그 경주에 1번 게이트에서 경합 선행을 나옵니다. 대사리가 빠른 말이죠. 이클립스 블랙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위군 선행마들과 경합하면서 경합 선행을 1번 게이트에서 경합 선행을 나옵니다. 그리고는 가벼운 채찍을 두 대를 대고 상위군 능력마들과 대등한 걸음으로 통과를 했던 마필이 바로 11번 골든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지난 두 번째 주행 검사 시에는 5번 게이트에서 순발력도 충분히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어를 하고 중위권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직선주로 해서 가는 대로 오는데 탄력과 걸음이 충분히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자, 조교도 이번에 강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11 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합니다마는 1,300 미터고 주행 검사 두 번의 주행 검사 모습으로 봤을 때 순발력으로 앞에도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중간 정도 따라가서 탄력 끈기를 기대할 수도 있고 그런 마필이 바로 11 번마 골든 메이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2 번도 과신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3 번, 6 번, 8번 인기마들이 모두 가능한데 자 현장 보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1 순위 고배당 승마 11번 골든 메이커, 2 순위 고배당 승마 10 번마 원더풀 엠비, 3 순위 고배당 승마 1 번마 조이천입니다. 만약에 노리는 마필들이 모두 상태가 마음에 든다면 아예 그냥 뭐 초고배당을 주력으로 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현장 상태 보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노리는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올 겁니다. 그래서 현장 상태 보고 최종 주력을 결정해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상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인데요. 자 일반 경주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왕이 올머리 강축인데 유력합니다. 부중이 대폭 5kg가 늘었지만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7번 맛 별빛 여제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습니다마는 직전 경주 제어하고 꼴찌에서 외곽으로 추입하는 걸음은 좋았는데요. 본래 예전의 능력이라면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때문에 별빛 여제가 인기도에서 밀려 있지만 재밌다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안쪽에서는 2번만 새벽 천하 깜빡이가 예상이 되는데 게이트 2번 2점으로 박성광 타고 역시 선정 가능하죠. 저희가 가장 배당으로 놀릴 수 있는 마필은 1 번마 참나리입니다. 인기가 이렇게 없지만은 참나리가 KT 점으로 직전 전력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4 번을 믿어주는 가운데 1 번, 2번, 7번 세 마리 정도로 보고 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300인데요. 자, 이번 경주 의외로 종합지 인기도가 좀 의외입니다. 2번 한강 판타스틱, 3번 캔버스 앵고, 5번 형무상, 11번 학산 스피드, 네 마리가 4파전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경주 무조건 쌍대가리 자신할 승부 충만은 바로 11번만 학산 스피드입니다.
전적 경주 선행으로 대차로 우승. 직전 경주는 선행을 갔는데 막판에 덜미를 잡히고 아쉽게 이착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좋은 기록으로 전적 경주에 못지않은 좋은 기록으로 선전을 했던 것이고요. 1300 통과는 당연히 1등이었고 충분히 직전에 줄어도 더 무거운데 전적 경주 이상으로 잘 뛰었던 마필이 바로 학산 스피드입니다. 이번에 게이트가 11번으로 분리하고 부중이 2kg가 더 늘고 해서 인기도가 이렇게 분산이 된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은 전정경주시에 이미 56을 달고 대차로 우승을 했었고요. 이번에 56.5지만은 부중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때문에 11번으로 분리하지만 선행력도 월등하고 이번 경주도 선행 쏴서 우승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저는 11번마 학산 스피드입니다. 자, 문제는 후착이죠. 문제는 후착인데, 일단은 한강 펜터스틱 문세영 원장인데 직전에 부진했습니다. 직전에 1700에서 부진했죠. 선행까지 나갔지만. 그러나 이전의 능력으로는 이번 기점으로 선입전개를 유리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선정 가능합니다. 3번 막 캔버스 앵거는 직전에도 인기 1등 팔리고 주춤발주에 충돌하면서 발주가 좋지 못한 가운데 추입으로 4위에 그쳤는데요. 하지만은 정상 발주에서 제 능력을 보인다 하더라도 전적 경주 우승 기록 또 그 이전 경주 2차 기록 기록이 좋아서 인기가 좋은데 전적 경주와 그 이전 경주 11월 12일 경주는 12월 경주는 주로가 매우 빠른 주로에서의 기록이었습니다. 즉 주로 빠르기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때문에 캔버스 행고는 저는 약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오버마 형무상 직전에 후미에서 취위 좋은 모습으로 선전을 했죠. 부중이 3.5가 들어있지만 직전 전략상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배당이 온다면은 11번 학산 스피트 대가리로 2번마 아니면은 5번마 중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은 배당만은 없느냐? 1번마 가문 파티는 일격 가능성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배당 가능마로 파사로봉 당구장 한 개인데요. 재검 때 기록은 느리지만 추입은 양호했습니다. 막혀가지고 후미전개하고 추입은 양호했는데 요 파사로봉이 이전에 잘 뛰었을 때는 1400에서 주로 빠르기 4였지만은 1분 28초로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1분 28초형. 그 실력이면 이번 경주 만약에 1분 28초로 우승하고 이번 경주에 바로 출전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다면은 아마도 인기 1위까지 팔렸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파사로봉이 재검 때 휘황하고 나오지만 재검 때 걸음이 양호했기 때문에 고배당 가능하다. 또 8번마 성신천합니다. 직전에는 부진했어요. 주춤 발주하고 외곽 돌고 부진했는데 전정 경주 시에는 선전하면서 추입으로 발주 고착으로 완전 늑발하고 꼴찌에서 추입이 좋은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4착을 했는데 그 실력이면 가능하죠. 때문에 성신천하도 고배당 가능합니다. 자, 어쨌거나 서울 4경주는 11번 학산 스피드를 쌍대가리 자신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상태 잘 살피고 인기마 중엔 2번과 5번 고배당으로 7번, 8번 혹은 1번 살펴가지고 현장 보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아, 5번마 동백여신 10전에 5승 2착 2번 동백여신 최근에 4연승 강추로 잡혀 있는데 자 이번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부중이 4kg가 늘었는데요. 늘어난 부중상 이번에는 자신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적 경주에도 59를 달고 우승하긴 했습니다만 당시에 황룡강을 이기고 우승을 했던 것인데 기록을 보면은 그 이전 12월 13일 경주시의 기록은 1분 24초 4로 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 그 전적 경주 59 달고는 1분 26초요. 2초 이상 기록이 훨씬 느려져 있죠. 자, 부중을 좀 탄다라는 얘기고요. 직전에 52 달고 선전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56, 4kg가 늘어나서 56인데 지난 12월 13일 경주 시에 우승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명성황제 10번마 명성황제에게 불과 1마신밖에 못 이겼죠. 그런데 명성황제가 이번에 10번 게이트로 불리하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명성황제가 그 부중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명성황제가 또요 동백여신을 이길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이거보다 더 세게 보는 마필은 바로 6번 마 서부평정입니다. 직전 경주 3월 1일 날 중위권에서 취위 좋은 걸음으로 선전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3위에 그쳤는데요. 무비공을 못 잡고 3차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록이 1분 35초 5였는데요. 자, 지금 동백여신이 직전 경주 우승 1110m 우승 기록이 1분 35초 8. 오히려 서부평정의 기록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서부평정은 부중이 0.5밖에 안 들었는데 동백여신은 4kg나 늘었다. 즉 제가 볼 때는 서부평정이 동백여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백여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6번마 서부평정을 놓고 동백여신 기본으로 봐준다 하더라도 다른 말과 고배당까지 노리고 승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도전 가능 마들로는 명성황제 당연히 가능하고요. 캡틴 파더는 검증이 필요하다 휴양마로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수월용서가 인기가 없지만은 선정 가능합니다. 직전에 명성황제에게 1마신반을 졌는데 취입이 좋았죠. 이번에는 명성황제가 게이트가 10번을 불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명성황제를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편 안쪽에서는 뭐 2번마 대별 왕이 좀 인기가 있는데 별로 봐주고 싶지 않은 마필이고요. 자, 고배당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은 4번마 종합식 백판 경성 윈드가 직전에 9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외곽 선입 도전에 나섰다가 외곽 고전하고 죽었는데 예전에 잘 뛰었을 때는 잘 뛰었던 능력이라면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때문에 고배당으로 경성인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주 사경주는 동백여신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6번마 서부평정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 고배당만을 노리고 때리는 서울의 세 번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마 혼전이죠. 롯봉기 드래곤, 또 맥스위크, 크리솔 메이저, 영웅 자룡, 7번 골든볼까지 5마리가 인기마 혼전으로 팔리는 경주거리 1800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로펑기 드래곤은 승군전입니다. 감량이 점은 좋고 게이트도 유리하고 합니다만은 승군전이고 직전에 기록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기록이 느리죠. 기록이 뒤집니다. 때문에 저는 별로 봐주고 싶지 않은 마필이고요. 골든볼은 이번에 또 김여정이가 탔는데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외곽 선입으로 끈기를 보였지만은 부족했는데요. 뭐 도전 가능성은 있는 정도, 일격 가능성 정도입니다. 너무 인기도가 과합니다. 한편 맥스위크는 직전 경주 선행 후에 오버페이스로 부족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지만 오버페이스였고요. 전적 경주처럼 참고 타면은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맥스위크 8번. 크리솔 메이저는 이번 경기가 승군전인데요. 감량이 점이 좋아서 직전 여세로 승부 가능합니다. 영웅자룡은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직전에 아쉽게 4위에 그쳤는데 이번에도 10번으로 불리해서 문제지만은 역시 이번 경주 선정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 중에 온다면은 8번, 10번, 11번 중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노리는 고배당 승부만은 누구냐? 바로 9번 마스터미 K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핸디캡 경주죠. 최고 배당마가 누굽니까? 바로 스토미 K입니다. 왜 최고 배당이냐면요. 스토미 K 전적 보세요. 6전에 빵빵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미국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산마들은 지금 국산마들은 6 등급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외산마들은 4 등급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4 등급에서 빵빵 6전 동안 빵빵 못 오니까 지금 5 등급으로 강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57kg 고부중을 다룬 겁니다. 하지만은 체구가 좋은 마필이고요. 57kg는 뭐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직전 경주시에 2월 9일 무거운 주로 해서 착순이 하위권에 그쳤죠. 후미에서 추입은 양호했지만 부족했는데 기록을 보시면 2분 빵빵초 5입니다. 2분 00초 5. 그런데 단순하게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직전의 기록만 놓고 봐도 이번 경주 편성에서 무조건 됩니다. 지금 제법 인기가 좋은 7번마 골든볼이 직전에 1800 기록이 2분 01초 7입니다. 그런데 요 스토미 K와 두 마리 같은 날 뛴 겁니다. 같은 날 주로 2월 9일 날. 그죠? 골든볼은 6경주, 스토미 K는 7경주에 뛴 겁니다. 그런데 기록 보세요. 기록 면에서 골든볼이 2분 01초 7, 얘는 1분 00초 5, 무려 1.2초나 차이가 납니다. 1.2초. 그죠? 거기다가 3-4코너 타임을 비교를 해봐도요. 골든볼과 3코너, 4코너 타임을 비교해봐도 스토미 K가 후미 전개했지만 훨씬 더 빠른 기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스토미 K가 골든볼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강한 편성에서 뛰면서 추입으로 끈기를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57의 부중이지만 최고 좋은 마필로서 부중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스토미 게이가 찬스를 맞았습니다. 인기마들이 다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능력이 좋은 마필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고배당마 9번마 스토미 K를 놓고 주력을 잘 잡아내면은 좋은 배당 적중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더욱더 고배당으로 한 마리 더 보는데 1번마 캡처입니다. 캡처도 10번 게이트로 분리해서 직전 경쟁 부족했지만은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한 가운데 일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캡처의 고배당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서울 오경주는 고배당막 스토미 K를 놓고 잘 적중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110m인데요. 인기마가 세 마리죠. 소왕산, 대왕대군, 드림명성 세 마리인데 가장 세게 기대하는 마필은 1번마 드림명성입니다. 직전 경주 선행으로 선전하면서 아쉽게 4위에 그쳤는데요. 상대가 좀 강했습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를 받고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기수가 직전에 장호성이가 탔고 이번에는 드림명성 박성광입니다. 이번엔 박성광 타고 1번 게이트에서 선전할 수 있다. 축으로 노리고 가는 마필이 드림 명성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인기마 대왕대구는 부중이 58로 늘어난 가운데 도전마 정도로 봅니다. 오히려 소왕산이 이번에도 전현준 타고 직전에 추입이 좋았지만 아쉽게 속패를 했는데 소왕산이 났습니다. 즉 1-8이 주력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노건제일이 역시 도전 가능마로 볼 수가 있고요. 고비당마 한 마리가 있는데 당구장 한 개 잡혀 있는 4번마 산호섬입니다. 산호섬도 분명히 잘 뛰었던 능력과 선행력이면은 이번 경주 고배당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자 고배당마는 4번마 산호섬, 인기마 중에는 1번마 드림명성, 도전마 중에는 8번마 수왕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음은 서울 육경주입니다. 자, 서울 육경주 9번마 레몬 K 유승환이가 올머리 강축. 최근에 유승환 기수 들어온 적이 있나요? 극도로 부진하죠. 어찌됐든 레몬 K가 이번 경주가 연이은 승분전입니다. 하지만은 최근 전력상
이번 경주 기대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승군마가 연이은 승군마가 10번 9번으로 게이트도 불리한데 이렇게 초강축이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거기다가 기수가 불안한 유승환이고요. 잘못하면은 레몬 K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시면은 레몬 K를 축으로 믿어도 종합집 백한 마리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전마필이 대혼전으로 팔린 경주입니다. 그죠? 전마필이 대혼전으로 팔리는데 제가 철저하게 모두 잘 아는 마필들이고 모두 다 잘 알고 추적을 해오고 있는 마필들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마필들이고요. 자, 경주 조건과 편성과 분석상 고배당마, 중고배당마 들이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고배당마 1순위, 중고배당마 2순위, 또 다른 고배당마 3순위로 노리고 가는 승부입니다. 오늘의 강호마림 서울경마장 메인 승부입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200이 되겠는데요. 5번마 새벽질주와 6번마 황해의 비천 두 마리가 강하게 깜빡이로 팔리는데 음, 황해 비천은 직전에 인기 1등으로 강하게 팔리고 부족했죠. 이번 경주도 과신할 수 없습니다. 자, 새벽 질주가 역시 셉니다. 이번 경주 승군전이지만 감량이 점이 좋고요. 6전에 5승을 거두고 있는 마필로서 새벽 질주가 이번 경주 축으로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주력을 잘 잡아야죠. 황해미천은 이번에도 과신하면 안 됩니다. 도전 가능성 정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은 9번마 세홍지마입니다. 9번마 세홍지마. 직진의 육탄왕자 이번 경주 3번마 육탄왕자에게 목차 머리차로 아쉽게 석패를 했습니다. 게이트 2점으로 선행까지 나갔지만 경합하다가 막판에 육탄왕자에게 잡혔던 것인데 자 전정 경주보다는 직전 경주 때 더 잘 뛴 거죠. 하지만은 석패를 했던 것인데 자 전정 경주시에 나온 모습으로 10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6차를 했었고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좀 더 선전을 했지만은 아쉽게 또 간발의 차로 4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승부를 위해서 전현준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김대현에서 전현준으로 교체를 한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승부를 할 것이고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하지만 이번 경주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5번마 새벽 질주를 축으로 9번마 세홍지마를 주력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안쪽에 육탄왕자도 최근에 추입 끈기를 보이고 있는 마필로서 인기도에서 밀려 있지만은 충분히 선정 가능합니다. 반지력은 볼 수가 있고요. 기타 마필 중에는 외곽의 10번마 공간 비행이 인기가 제법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 육경주는 5번을 축으로 믿어주면서 저는 9번마 세옹지마를 주력으로 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600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아무래도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4번마 최고 게임과 7번마 캡틴 군주가 인기 1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두 마리가 직전에 같이 뛰었죠. 직전에 캡틴 군주가 최고 게임을 이겼는데 전개를 보면은 최고 게임이 훨씬 더 캡틴 군주에 비해서 불리한 전개를 했죠. 때문에 이번에는 게이트가 유리해진 최고 게임이 캡틴 군주를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4번마 최고 게임을 더 세게 봅니다. 자, 이게 2번마 자체 발광이 2번 게이트인데요. 경주거리 1600으로 대폭 늘어나서 거리가 관건입니다만은 2번 게이트에서 선행도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1600이지만은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표입니다. 자, 그래서 웨이거로 분리하는 캡틴 군주가 불안하고요. 4번, 2번 한 방, 사이 한 방이 유력하다라고 보는 경주가 되겠고 도전 복병만으로는 블레이밍 워가 도전은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고배당 가능 마들도 있습니다. 1번마 하이칸
일본마 하이칸이 게이트점으로 잠재력으로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 잠재력으로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고 피어리스 국산마 피어리스도 고배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혼합 4등급입니다. 자, 미국산마 하이칸 잠재력 고배당 가능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번, 4번 이 3방이 일단은 유력한데 복병마 블레이밍어 고배당마 하이칸 혹은 피어리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 자, 관건이 있죠. 강축으로 팔리는 10분마 드림볼트입니다. 1400m 경주. 지금 이게 등급이 1등급이죠. 1400m 경주 승군전. 1등급 승군전. 거기다가 1400인데 절대적으로 인게이트가 유리한 1400인데 게이트가 10번 최애각. 웬만한 말 같으면은 절대적으로 검증이 필요하고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구전 동안 7승 2착 2번 복승률 100%의 드림볼트인데요. 직전 경주 시에는 2위에 그쳤어요. 그런데 2등급에서도 2착에 그쳤는데 1400 거리 첫 도전에 10번인데 어떻게 강추로 믿습니까? 못 믿죠. 그런데 직전에 부중이 58.5였습니다. 그래서 부중 때문에 그렇게 뛰었던 것이고요. 그 이전 11월 16일 날 대상 경주에서 51kg 부중 달고 대차로 능력마들을 대차로 이기고 우승했던 능력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선취입도 다 되는 선취입이 자유로운 드림볼트가 이번에 부중이 지금 51.5 거의 최저 부중입니다. 때문에 10번으로 불리하지만 능력으로 믿어주는 마필이 드림볼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믿어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단은 유명세 깜빡이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2번으로 유리하고 다시 전현중 기승에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철옹성이 직전에 9번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전현준 기수가 잘 타면서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임재광으로 바뀌었고 전현준이가 이걸 타러 갔죠. 그래서 이번엔 조금 못 믿겠다. 자, 한편 1번마 번개왕자도 최근 부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인기가 좋아요. 예전에 잘 뛰었던 능력이면 1번 게이트점으로 일격이 가능해서 그런데 좀 인기도가 과하고요. 자, 가장 고배당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한 마리 있는데 6번마 대성대왕입니다. 당구장 두 개밖에 안 잡혔는데요. 감량이 점이 일단 좋고요. 직전 경주 7번 게이트였는데 마필이 외곽을 크게 돌면서 중위권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뒷직선에서 중으로 전개를 하고 추입 끈기가 충분히 양호한 모습으로 선전했는데 철옹성이 당시에 2착을 했고요. 백록장원 8번마 백록장원이 3착을 했고 전개에 불리한 전개를 하고 대성대왕이 아쉽게 4착을 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부중도 2.5가 빠졌고 6번 게이트인데 충분히 안쪽에 인기 있는 철옹성 같은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대성대왕입니다. 백록장원은 직전에 추입으로 선전 3차를 했습니다만 기수가 곽서우로 바뀌었죠.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고배당 가능마는 바로 6번마 대성대왕입니다. 자, 그러나 능력 충마 10번을 믿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현장 보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후반 서울의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단거리인데요. 적중 자신감은 충분한 그런 경주입니다. 배당이 문제인데요. 에, 어쩌면은 뭐 잘 떴던 능력이라면은 일격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 뭐 파노라마 킹이라든가 베스트 선이라든가 주몽천이라든가 이런 마필들도 일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혼전으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석상 인기마 중에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스팔타하고 두선 오픈이 강하게 인기 기강인데 두선 오픈은 저는 약하게 봅니다. 직전에 선전 2차 입상을 했습니다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요. 게이트도 8번으로 불리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7번 마 스팔타가 최근 두 번 부진했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인기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인기가 좋습니다. 스팔타 보시면은요. 지난 1월 12일 경주, 1월 12일 경주가 어떤 경주냐 설명을 좀 보시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8경주죠. 1월 12일 경주가 1월 12일 경주. 제가 아침 동자 2번만 아침 동자를 놓고 강승부로 때려 가지고 당시에 요 탱자 이번 경주 탱자를 고배당 반지력 환수지력으로 노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당시에 스팔타가 김효영 타고 인기 1 등으로 팔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2번 6번 기본 주력을 가고 2번 9번 반주력이었는데 9 번이 왔고 2 구로 왔으면 상당한 고배당이었죠. 그런데 제가 1번 말 김태희의 1번 말을 안 보는 바람에 적중을 못했던 대단히 아쉬웠던 경주고 당시에 인기 꼴찌마 5 번이 사찰했는데 이때 김태희의 1 번만 없었으면은 2번 9번 5 번이 그야말로 초초고배당 삼복승이 초초고배당이었죠. 그래서 대단히 아쉬웠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때 스팔타가 어떻게 탔느냐? 인기 1 위로 팔렸는데요. 에 선두 경합을 나옵니다. 초반에 선두 경합을 나오다가 밀리면서 모래를 맞으니까 마필이 막 중후까지 거리가 벌어집니다. 외곽 돌면서 모래를 맞으니까 중후까지 거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직선주에서 다시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자 다시 또 탄력과 걸음이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추입으로 올라와서 오차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요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빠를 텐데 동영상 한번 보세요. 외곽에서 경합으로 나오다가 순발력에서 밀리면서 모래 맞자 중후로 거리가 벌어졌다가 직선주에서 모래를 안 맞으니까 다시 주폭 탄력으로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는 직전 경주 2월 9일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직전에는 7도 7번 게이트였는데요. 초반에 경합을 하고 선두 경합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제어를 합니다. 쓸데없이 왜 제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어를 하고 중위권으로 처집니다. 초반에 선두 경합 나오다가 제어를 하고 중위권으로 처집니다. 그러다가 또 모래를 맞으니까 중후까지 처집니다. 그죠? 똑같이. 그리고는 시정 최각 4-5열 최역을 뺑뺑 돌면서 전개 고전하고 종반에 또 머리를 안 맞으니까 끈기를 보였지만은 못 올라오고 부족했던 겁니다. 그죠? 즉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최근에 김여정 지수가 좀 말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부족했는데 분명히 능력으로는 지난 2월 15일 주로 빠르기 8 무거운 주로에서 1분 27초 9로 2차 입상했던 그 능력으로는 이번에 1200이죠. 이때 1200 통과 기록은 1분 14초 3이었습니다. 무거운 주로 주로빠르기 8에서 1분 14초 3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경주 쌍대가리죠. 그래서 이때 강추로 팔렸던 겁니다. 그런데 전개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7번 게이트인데 과연 어떻게 탈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안쪽에 순발력 좋은 마필을 보시면은요. 1번 마 블루밍 스타가 게이트점으로 강공으로 선행을 노려볼 수도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1번 마 블루밍 스타. 음, 자, 1번마 블루밍 스타가 KT 점으로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직전에 발주 순간 요동하다가 늑발하고 후미에서 제대로 못 올라오고 부족했던 것인데 그러고도 추입 끈기를 보였죠. 그런데 오늘은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전전 경주를 또 11번 게이트로 분리해서 전전 경주는 11번으로 분리해서 부진했고 직전에는 발주 순간에 요동하다가 늑발해서 부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를 바꿔 놨고요. 지난 11월 달에 선입으로 우승을 했는데 기록이 주로 빠르기 5였지만은 1분 13초 7이었고요. 그 이전 10월 13일 경주 시에는 이번 경주 스팔타와 겨뤄가지고 스팔타에게 근소한 차로 지면서 3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블루밍스타입니다. 때문에 블루밍스타가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 스팔타는 1번이 선행을 가고 중간에 또 선발력이 있는 마필이 5번마 문화기글이 순발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1번이 선행을 하고 5번이 이렇게 붙으면은 이렇게 7번에서 외곽에서 이렇게 타도 모래만 안 맞으면 됩니다. 최근 2번 모래 맞으면서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혜정 기수가 잘 타겠죠. 그래서 7번마 스팔타가 세다. 1번마 블루밍스타가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칠한방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게 4번마 탱자. 도전 가능합니다. 탱자. 탱자가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보는 3순위 가능마가 되겠고요. 고배당마 한 마리도 살피는데 9번마 베스트 선입니다. 선행력이 있죠. 직전에 선행 후에 지구력 부족을 보였는데 12월 15일 날 내측 펜스 주로가 무거웠던 날 선행을 갔는데 내측 펜스 무거운 주로 수행하다가 죽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 9번으로 분리하고 휴양을 하고 나와서 쉽지 않겠지만은 잘 뛰었던 능력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서울 8경주는 1번, 7번 단통 1번, 7번 단통에 다음으로 4번을 보는 경주다.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자, 승구경주가 되겠습니다. 문세영이가 올머리 강축입니다. 지금 경주거리가 1800이죠. 올머리 강축인 이유는 이번 경주 게이트가 2번으로 유리하고요. 최근 두 경주 전력상 유리한 전개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감량 이점도 있기 때문에 유력합니다. 그러나 우승을 장담 못합니다. 우승은 장담 못하고 복승식에는 일단 유력하고 3차 간에도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저도 유력하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강축은 아니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런 가운데 후차권 혼전이죠. 8번만 종합집백판이고 후차권 혼전인데 종합지는 이렇게 잡혀 있고 광치가 인기가 더 좋고 다음으로 뭐 더 페이버릿 또 더 썬파이터 홀리데이 참 비트러너 이런 마필들이 더 인기가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이 유력한 1번마 청파의 꿈이 대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선행마가 없습니다. 선행마가. 광측이 선입형이지만은 9번으로 분리하고 거리가 문제고 부중도 늘고 이전에 1700, 1800에서 부진했던 마필이고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광측이. 또 다른 마필들도 모두 추입성 마필들. 그래서 선행이 유력한 청파의 꿈이 경주거리 1800이 문제지만은 편안하게 선행 가서 안배를 하고 뛰면은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장에선 강반에 물고 요 청파의 꿈이 강하게 깜빡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승부만은 보다 고배당으로 기대하는 바로 5번마 불의 신화입니다. 감량에 김성현이가 타고 있는데 김성현 기수가 참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김성현 놓고 승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 어찌됐든 자 불의 신화를 노리는데요. 이 불의 신화가 잘 떴을 때는요. 지난 4월 20일 빠른 주로에서 선행을 쏘고 나가서 여유 있게 우승을 했는데 기록이 주로가 빠르긴 했지만은 무려 1분 54초 1800인데 1700 기록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 바로 불의 신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7월 달에 또 포화주로 빠른 주로 해서 선행을 못 가고 선입전개를 하고 3차를 했지만은 선전하면서
이번 경주 상대들보다 훨씬 센 편성, 강남 불청객, 머니크라운, 물레방아 같은 말 이기면서 스톤브레인 이런 말을 이기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 바로 브레시나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기복을 보이면서 부진했었기 때문에 요게 문제입니다만은 이번 경주 일부러 지금 감량을 위해서 최근에 57, 57, 58 달고 부진했죠.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감량을 위해서 김성현을 태웠는데 직전에도 58을 달고 부진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번 경주 제법 인기가 좋은 추인마 홀리데이 참과 같이 뛰었던 것인데 홀리데이 참보다 훨씬 더 불리한 경기라고도 대등한 취임력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취임마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브레시나가 이번에는 5번 게이트에 감량의 김성현을 태우고 나왔는데요. 말씀드렸듯이 1번마 청파의 꿈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청파의 꿈도 지난 6월 달에 선행으로 1200에서 우승한 이후에 5번의 경주에서 단 한 번도 선행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려고 지금 1800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일본 게이트 있기 때문에 죽어라고 선행 갈 겁니다. 그런데 우레시나도 선행을 가면 가장 좋겠지만은 선입으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 추입도 되는 마필이죠. 자, 그래서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선입으로 따라가서 이번 경주에 감량이 점으로 무조건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5번마 불의 신화입니다. 당연히 스마트 클레어도 이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고배당마 5번마 불의 신화를 놓고 5번, 2번이 주력이 되겠지만은 다른 말과 고배당으로 2번도 그렇게 절대 강축은 아닙니다. 고배당까지 기대하면서 승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식병주 마지막 경주거리 1600m가 되겠는데요. 자, 문세영 기수가 또 강추로 팔리죠. 전정 경주시 10번 게이트에서 대차로 선입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1600에 출전했는데 인기 1위로 팔렸지만은 10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전개 고전하고 부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1600 거리 두 번째인 가운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3번으로 내려왔죠.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선행 선입으로 움직이면서 이번 경기에는 나은 능력을 보여줄 마필이기 때문에 유력하게 봅니다. 한편 라온 아메리카는 직전에 만데로에게 졌지만은 역시 게이트가 2번으로 유리해져서 이번에는 라온 아메리칸을 만데로를 이기러 갈 수 있는 마필이 또 2번마 라온 아메리칸이죠. 반면에 만데로는 직전에 선전했지만은 이번 경주는 또 라온 아메리칸이나 마이티 네오에게 질 수도 있고 또 기복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자이언트 스텝은 최근 2번 부족했습니다만은 이전에 잘 뛰었던 능력상 이번 경주 또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9번만 들어온 킬러는 승군전인 가운데 1600으로 거리가 늘어났고 게이트가 9번으로 분리해서 인기도 많은 물음표 불안합니다. 그죠? 자, 한편 콩코드 스포츠는 전정 경주시의 원평 스톰에 이어서 고배당을 터뜨리고 왔던 능력이면 되는데 기복 말아서 또 10번으로 분리해서 믿을 수가 없죠. 대물은 직전에 추입으로 조금 회복세를 보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큰 길에는 좀 어렵고 금전사는 종합지 거의 인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전에 잘 뛰었던 능력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죠. 때문에 김태희 승해가지고 최근 대상 경주에서 2번 연속으로 고배당을 터뜨린 김태희 감량이 쪽으로 금전사도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으로 늘릴 수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또 있는데요. 종합집 백판 인기 꼴찌가 예상이 되는 1번마 스카이망치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감량의 김성현이가 타고 있는데요. 부진한 마방 이신영 조교사 이름을 바꿨죠. 이신으로.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 스카이망치가 직전에 복귀 전은 58km 고부중 달고 1400에서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1등급에서 뛰다가 지금 직전부터 강급된 마필이죠. 그런데 1등급에서 부족하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11월 17일 경주시에는 볼트맨이 우승했을 때 라운드 아리아가 2차를 했을 때 문세영의 세네퀸이 선행 가서 3차를 했을 때 꼴찌에서 수입으로 올라가서 4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스카이망치입니다.
그죠? 당시에 10 번이었기 때문에 꼴찌에서 추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인데요. 충분히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 감량의 점이 있기 때문에 스카이 망치가 1번 게이트에서 중간 정도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1 등급까지 갔던 능력이 좋은 마필로 잘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2번 편성에서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경주 종합식 빼판이지만은 1번마 스카이망치를 놓고 승부를 할까 말까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10경주는 현장 상태 확인을 하고 고배당마 1번마 스카이망치가 상태가 좋으면은 강도를 올려서 승부까지도 노리고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경주 분석 토요일경마 마칩니다. 자, 현장 예상 말씀드렸죠. 경주별로 들으시려면 한 3,000원 정도 평균 3,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060에 708에 9991 승부 경주만 골라서 들으셔도 되고요. 어, 문자 문의하고 음성 정액제 하루 종일 음성 정액제로 들을 수가 있죠. 자, 그 번호는 안내 전화번호 010-2263에 8263입니다. 제 번호입니다. 문자나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토요 경마 예상 마치고요. 여러분 모두 행운 가득 대박 나는 하루 되시길 기원하고요. 저는 현장에서 정말 초집중하고 상태 잘 살펴서 대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